지금 바이낸스에 자산이 남아 있다면 오늘은 수익 얘기보다 생존 얘기부터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곧 차단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막히는 절차가 진행되는 느낌이거든요. 늦으면 출금이 아니라 접속이 문제입니다. 오늘 안에 이동 계획부터 잡아두세요.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설치가 막히면 신규 유입이 끊기고 업데이트가 막히면 기존 이용자도 점점 불안해집니다. 특히 보안 업데이트가 끊기면 작은 오류가 큰 불편으로 번집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됨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사람 마음이 급해져서 실수가 늘어요. 급한 건 사기꾼도 똑같이 합니다. 차단은 늘 예고보다 빠르게 체감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넓은데 한번 차단이 체감되면 갑자기 선택지가 두세 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비용과 위험이 같이 커집니다. 미리 출금 경로를 열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말 그대로 미신고가 핵심이고 신고된 곳과 아닌 곳을 갈라서 정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준비 시간을 주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차단 원인 중 가장 큰 건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줄이 모든 조치의 명분이 되기 딱 좋은 상태인 거죠. 규정은 느리게 바뀌어도 제재는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글 정책도 작동했습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통로가 잠기면 복구는 더 어려워집니다.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 수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세금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흐름은 국내 통제 강화 쪽으로 기웁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가 비고 인증 방식이 바뀌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갑자기 로그아웃 한 번이면 공포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할 때 미리 옮기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앱을 지웠다가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더 곤란합니다. 휴대폰 교체, 초기화, 이중인증 재설정 같은 일은 언제든 생기는데 그때 설치가 막혀 있으면 우회나 자산 이동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회는 스트레스와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빼두는 걸 권합니다. 거래소 안에 둔 자산은 편하지만 거래소 시스템에 올라탄 자산입니다. 길이 끊기면 같이 멈추고 내 돈인데도 내 손이 닿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지갑은 내 열쇠를 내가 쥐는 구조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면 거래소 문제가 내 자산에 바로 번지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원하는 거래소로 다시 보낼 수 있고 앱이 막혀도 지갑 주소는 그대로라서 통제력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비상구를 내 손에 쥐는 겁니다. 급할수록 내가 통제하는 자리로 옮기세요. 출금할 때는 서두르되 차분해야 합니다. 주소는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앞뒤 몇 글자를 반드시 대조하세요. 가능하면 소액으로 한번 테스트한 뒤 본 금액을 옮기면 급한 와중에도 사고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한 번의 확인이 한 번의 재앙을 막습니다. 네트워크 선택도 중요합니다. 받는 쪽 거래소가 지원하는 네트워크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입금이 지연되거나 꼬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만 보고 고르지 마시고 속도와 지원 여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싸게보다 정확히가 먼저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하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입해서 해볼까가 아니라 처음부터 막힐 수 있다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작이 막히면 공부 의지도 같이 꺾이기 쉬워요. 우회 방법으로 VPN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우회 과정에서 피싱을 당하면 차단보다 더 큰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회는 편의가 아니라 위험 교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정식 이동 쪽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국내 거래소가 대안이 될 수 있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으며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선물 단타를 하시는 분에게는 기능이 부족합니다. 속도와 비용 모두 체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되며 수수료가 저렴한 곳들입니다. 요즘 이동 흐름이 거기로 쏠리고 있어요. 여기로 옮기면 거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기 좋습니다. 게다가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개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수수료 차이를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해뒀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소가 어디든 원리는 같습니다. 어떨 때 롱, 어떨 때 숏 이 기준만 잡히면 시장이 흔들려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캔들 하나에 하루가 뒤집힙니다.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레버리지는 작은 증거금으로 큰 포지션을 움직이는 대신 반대로 가면 손실도 같은 속도로 커집니다. 초보일수록 레버리지부터 낮추는 게 실력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게 수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선물에서 제일 무서운 건 청산입니다. 가격이 내 포지션과 반대로 가면 증거금이 깎이고 특정 지점에서 포지션이 강제로 닫힙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가 한 번에 0으로 바뀌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청산은 실력보다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단타는 감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들어갈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나올 때는 어디서 틀리면 나갈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손절을 미루면 손절이 아니라 청산을 선택하는 셈이 됩니다. 규칙은 내가 약할 때 나를 지켜줍니다. 주문 방식도 단순하게 잡아두세요. 시장가는 빠르지만 미끄러짐이 생길 수 있고 지정가는 유리한 가격이지만 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초보일수록 확실한 기준 하나를 정해 반복하는 게 더 빠릅니다. 복잡하게 시작하면 손이 먼저 꼬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진입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흔들림에 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롱과 숏의 개념을 짧게 정리한 뒤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 신호를 붙여보겠습니다. 타이밍은 실전에서 제일 비싼 수업입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납니다. 상승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포지션이죠. 시장이 웃고 있을 때 손을 잡는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이고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하락장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선물의 장점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손실도 빠르게 커집니다. 이제 롱 진입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들어갑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내 편일 때만 싸우는 겁니다. 추세 없는 롱은 기도가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신호가 나온 뒤 눌림이 와도 다시 올라가는지 확인하면 더 단단해집니다. 신호는 출발선이고 확인은 안전벨트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할 때도 롱 근거가 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는 시장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이고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가격과 거래량이 같이 뛰면 시장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식으면 욕심을 줄이세요. 뉴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추세와 겹칠 때 롱은 더 편해집니다. 뉴스만 보고 뛰어들지 말고 차트로 확인하세요. 이제 숏 포지션 진입 신호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 진입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 숏이 유리합니다. 반등이 와도 고점을 못 넘고 밀리면 방향은 아래입니다. 올라오는 척하는 함정에 조심하세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롱으로 버티기보다 숏으로 흐름 타기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버티는 건 전략이 아니라
고집일 때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때도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힘없는 상승은 꺾일 가능성이 크니 숏 근거가 됩니다. 이런 장면이 흔히 꼭대기에서 나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뉴스는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시장이 공포에 민감해져서 하락이 빨라질 수 있어요. 공포가 번질수록 반등도 거칠어집니다. 보조 지표도 활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지표는 방향을 확정해 주진 않지만 확률을 높여줍니다. 지도 없이 운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표 하나로 단독 결정은 피하세요. 추세와 같이 볼 때 힘이 생깁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를 함께 쓰면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맥디로 모멘텀 변화를 보고 볼린저 밴드로 파동 확장을 체크하면 단타 진입 타이밍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여러 도구가 같은 말을 할 때만 손을 움직이세요.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한 뒤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지표가 한 방향이면 승부를 보고 엇갈리면 쉬는 겁니다. 쉬는 것도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단타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작은 승부를 여러 번 이어가는 기술입니다. 욕심내서 레버리지를 키우기보다 기준을 지키는 게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계좌가 살아야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야 수익이 커집니다. 다시 한번 고정 댓글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5개 거래소 비교와 함께 실전에서 바로 쓰는 꿀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차단 전에 이동이 핵심이니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준비된 사람만 편하게 거래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자산은 미루지 말고 빠르게 옮겨두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